잡아. 옛날 옛적에 숲속 어느 작은 집에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기 염소들은 매우 귀여워서 마치 인형 같았죠. 세상 모든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숲속의 사나운 동물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어요. 어느 날 먹을 것을 구하려고 집을 떠나기 전에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아가들아, 엄마는 숲속에 다녀올 거야. 그러니 아무한테나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늑대가 집에 들어오면 너희들을 모두 잡아먹을 거야. 늑대는 엉큼해서 너희를 속이려고 온갖 변장을 할 거란다. 그러면 늑대라는 걸 어떻게 알아봐요? 늑대 목소리는 거칠어. 엄마는 부드럽잖니? 늑대는 낮고 거친 목소리니까 바로 알아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선 후 뭔가가 생각난 엄마는 다시 아이들에게로 돌아갔어요. 아, 하나 더. 늑대의 발은 검은색이란다. 그리고 내 발은 하얗고. 그렇게 발을 보면 알 수 있겠지? 걱정 마세요, 엄마. 조심할게요. 저희만 믿으세요.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 한 명 한 명에게 키스하고 숲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늑대가 멀리서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엄마 염소가 떠나자 잠시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죠. 누구세요? 얘들아, 문을 열거라. 엄마란다. 너희에게 줄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 거친 목소리를 듣고 늑대라는 걸 눈치채곤 문을 열지 않고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가 아니잖아. 엄마의 목소리는 훨씬 아름답다고. 넌 늑대야. 우릴 속일 수 없어. 늑대는 아기 염소들이 속지 않자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상점에서 큰 분필을 먹어치웠더니 목소리가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아기 염소들의 집으로 가서 노크를 했죠. 이번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얘야, 아가들아, 엄마다 문을 열거라. 숲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단다. 늑대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자 아기 염소들은 이번엔 진짜 엄마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자 한 아기 염소가 소리쳤어요. 얘들아, 잠깐만. 문 아래 보이는 발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문 아래 보이는 검은색 발을 본 아기 염소들은 늑대라는 걸 알아차리고 문을 열지 않고 다시 한번 소리쳤어요. 문 열어주지 않을 거야. 엄마 발은 까맣지 않다고. 엄마는 하얘. 너는 늑대지? 늑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떠났어요. 이번엔 빵집을 갔죠. 빵집 아저씨는 문 앞에 있는 늑대를 보고 무척 놀랐어요. 지금 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스츄리 빵만 먹으려고요. 밀가루 좀 주실래요? 늑대는 밀가루를 받아들고 빵집을 나왔어요. 그가 아기 염소의 집에 다다랐을 때 그는 가방에 가져온 밀가루를 발에 부어버렸어요. 그러자 발이 하얗게 되었지요. 엉큼한 늑대는 세 번째로 작은 집의 문을 노크했어요. 얘야, 아가들아, 엄마다 문을 열거라. 숲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단다. 먼저 발을 보여주면 엄마인지 확인해 볼게요. 늑대는 밀가루 묻은 발을 보여주었어요. 아기 염소들은 하얀 발을 보고는 엄마가 맞다고 생각해서 문을 열어주었죠. 그러나 아기 염소들이 본 것은 바로 자신들 앞에 떡하니 서 있는 무시무시한 늑대였어요. 아기 염소들은 어쩔 줄 몰라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네, 살려줘요. 도와줘요. 어차피 모두 잡아먹힐 테니 시간 낭비하지 말거라. 첫째 염소는 책상 밑에 숨었어요. 둘째는 침대 속에, 셋째는 굴뚝 속에, 넷째는 부엌에, 다섯째는 장롱 속에, 여섯째는 커튼 뒤에, 일곱 번째 염소는 큰 벽시계에 숨었어요. 하지만 엉큼한 늑대는 아주 빨라서 어디에 숨었든 모두 잡을 수 있었지요. 도망쳐서.
뛰지 말고 이리 오너라. 모두 잡아먹어버릴 테니. 살려줘요! 다행히 벽시계 안에 숨은 염소는 잡히지 않았어요. 이미 배가 부른 늑대는 남은 아기 염소 찾는 걸 포기하고 나가버렸죠. 그 작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큰 마당이 있었는데 늑대는 그곳 나무 아래 누워 코를 골며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엄마 염소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뭔가 안 좋은 예감에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아가들아! 내 사랑하는 아가들아! 집에 들어온 엄마 염소는 무척 충격을 받았어요. 테이블과 의자들은 모두 거꾸로 있었죠. 커튼은 찢어져 있었고 침대들은 더럽혀져 있었어요. 베개와 시트는 바닥에 널려 있었고요. 엄마는 아기 염소들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녀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막내 이름을 불렀을 때 어디선가 높은 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할아버지 시계 안에 있어요. 엄마 염소는 할아버지 시계로 가서 아이를 꺼내어 안아주었어요. 그 아기 염소는 울면서 모두 이야기했어요. 늑대가 변장했어요. 우린 엄만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그 늑대가 누나 형들을 모두 먹었어요. 화가 난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을 생각하며 울었답니다. 막내 말을 떠올리며 엄마 염소는 마당 쪽으로 갔어요. 잠시 후 늑대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죠. 코를 얼마나 심하게 고는지 나무의 가지들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엄마 염소는 잠시 늑대를 지켜보고 있는데 뱃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세상에, 아가들이 뱃속에서 아직 살아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녀는 아이들을 꺼내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집에서 바늘과 실, 그리고 가위를 가져오거라. 아기 염소가 집에 다녀오는 동안 엄마 염소는 바닥에서 큰 6개의 바위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아기 염소가 실과 바늘 그리고 큰 가위를 가져왔고 엄마 염소는 늑대를 가위로 잘라 배를 열었어요. 그러자 아기 염소들이 보였어요. 한 명 한 명 아기 염소 모두 뱃속에서 나왔고 다행히 모두 건강했어요. 엄마 염소는 기뻐서 아기 염소들을 모두 안아주었지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들은 무척 행복했어요. 아가들아, 다행이다. 엄마 염소는 좀 전에 모아둔 바위들을 조심스럽게 늑대 뱃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실과 바늘로 꿰매기 시작했지요. 늑대는 너무 깊게 잠들어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었고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재빨리 도망갔어요. 늑대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는 염소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지요. 바위가 한가득 들어있었기 때문에 늑대는 무척 목이 말랐고 물을 마시려고 강 쪽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가 걸을 때 바위들은 서로 부딪혔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무거운 느낌이야. 그 염소들이 바위 덩어리가 된 것처럼 말이야. 그는 물을 마시려고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바위가 너무 무거워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으아, 도와줘! 가라앉고 있어! 도와줘! 가라앉고 있어!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으아, 도와줘! 그는 바위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이 모습을 본 엄마 염소와 아기 염소들은 강으로 갔지요. 늑대가 죽었어. 늑대가 죽었다고.
그들은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엄마 염소와 7 아기 염소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어느 숲에 토끼가 살았어요. 토끼는 하루 종일 점프하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죠. 자신이 다른 동물보다 얼마나 빠른지 얘기하는 걸 좋아하면서요. 나는 이 숲에서 가장 빠른데 누가 나랑 경주하고 싶어 하겠어? 토끼는 자신의 큰 발로 정말로 빨리 달렸어요. 다른 동물들은 그가 자랑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죠. 그러면서도 한 번도 경주를 이기지 못했어요. 아싸! 내가 또 이겼어! 왜냐하면 나는 빠르니까. 토끼가 가는 곳마다 나는 너무나 빨라서 아무도 나를 지나갈 수 없어. 그 말은 점점 모든 동물들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래, 정말로 토끼가 제일 빠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자랑하는 건 옳지 않아. 누가 그걸 좀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렇게 말한 숲속의 동물들은 거북이에게 갔어요. 그 거북이는 무척 느렸죠. 토끼라면 1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거북이는 하루가 걸려야 도착할 수 있었어요. 거북이는 언젠가 토끼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는 동물 친구들에게 토끼와 경주를 하고 싶다고 말했죠. 토끼랑 경주를? 빠르다는 동물들도 토끼를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건 나한테 다 맡겨둬. 그 거북이는 토끼에게 갔어요. 안녕, 토끼야. 안 그래도 널 찾고 있었어. 토끼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무슨 일로 나를 찾았는데? 네가 이 숲속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라는 말을 들었어. 그건 네 생각일 뿐이잖아. 그러니 내가 너랑 경주를 해서 좀 더 확실히 하고 싶은데 누가 더 빠른지 말이야. 거북이가 토끼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하자마자 토끼는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네가 나랑 경주를? 지금 농담하는 거지? 네가 나를 이기는 건 불가능해. 네가 시작하기도 전에 경기가 끝날걸? 글쎄, 길고 짧은 건 대봐야겠지. 그래, 바로 준비해. 내일 아침에 시작한다. 거북이가 걷기 시작하자 토끼는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동물들은 달리기 경기장에 도착했어요. 그때 거북이는 이미 스타트 라인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출발할 준비를 하고요. 거북이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토끼를 어떻게 이길 거야? 말 좀 해봐. 두고 봐. 만약에 평소처럼 토끼가 스스로 자만하고 과시하고 싶어 한다면 이번 경주는 절대 어렵지 않을 거야. 얼마 후 토끼는 당근을 손에 쥐고서 거만한 태도로 경기장에 입장했어요. 시작하자마자 끝내야지. 아직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마지막 준비를 끝내고 그들은 스타트 라인에 섰어요. 숲 끝에 있는 빨간 선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두더지가 시작을 알리자 경주가 시작됐어요. 토끼는 마치 화살처럼 빨랐어요. 반면 거북이는 아주 천천히 걷기 시작했죠. 어머나, 토끼는 벌써 보이지 않았어요. 경주를 구경하던 동물들은 거북이가 앞질렀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한참을 달리던 토끼는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보나마나 거북이는 오늘 밤에야 도착할 거야. 이제 앉아서 당근을 다 먹어버려야지. 토끼는 당근을 다 먹어치웠어요. 그리고는 뒤를 보았죠. 저 멀리서 거북이가 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건방진 미소로 토끼는 다시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토끼는 결승선에 거의 다다랐어요. 아침을 먹었더니 좀 졸립네. 나무 밑에 앉아서 잠깐 낮잠 좀 자야겠다. 경주를 이긴 것처럼 자신감에 찬 토끼는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거북이는 아주 느리지만 역시 자신감을 갖고 계속해서 걸어갔죠. 마침내 거북이가 토끼 옆에 도착했어요. 그는 아주 깊은 잠에 빠진 토끼를 보았죠. 거북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갔어요. 잠시 후 토끼가 잠에서 깼어요. 토끼가 아무리 둘러봐도 거북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거북이가 전혀 보이지 않는군. 경주를 포기한 게 분명해. 난 마저 경주를 끝내야지. 토끼가 아주 천천히 결승선에 도착하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바로 거북이가 토끼를 앞지른 거였어요. 사실 토끼도 거의 도착해 있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그 거북이를 따라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거북이는 이미 경주를 끝냈어요. 몇몇 동물들은 결승선에서 기다리며 무척 행복해했어요. 모든 동물들은 기쁨에 젖어 거북이를 위해 행가래를 했죠. 반면 토끼는 코너에서 무척 슬퍼하며 서 있었어요. 그때 우승자 거북이가 토끼에게 갔어요. 토끼야,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란다. 너의 가장 큰 약점은 내 자신의 장점을 다른 친구들에게 과시한다는 거야. 내가 너보다 빠른 게 아니라 너보다 현명했고 너보다 진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 네 말이 맞아. 이제부터 빠르다고 친구들한테 과시하지 않을게. 난 이제 가봐야겠어. 집에 가려면 여행을 해야 하거든. 거북이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토끼는 좋은 교훈을 얻고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죠. 그날 이후 그 토끼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경주하려고 하지 않았답니다.